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백세용입니다.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아시죠?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, 이 반도체라는 그 특성 자체는 이런 밴드 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밴드 갭이라는 걸 사실 반도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. 오늘은 이 각 여러 존재하는 반도체들의 밴드 갭을 어떠한 형태로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금 보통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도체의 에너지 구조입니다. 네, 이런 가전자대가 있고 전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밴드갭이 존재하는데, 이 밴드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반도체 특성인지 아닌지를 많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 밴드갭을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. 근데 이 밴드갭을 측정하는 것이 당연히 여러 방법이 있는데, 오늘은 우리가 빛을 이용을 해서 이 밴드갭을 측정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. 자,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고, 일렉트론이 존재하고 전자가 존재하고, 이 전자를 저희가 빛을 쏩니다. 어떤 빛도 에너지가 존재하겠죠. 그럼 광자가 들어와서 전자를 때리게 되면은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뛰어 올라가게 되죠. 뛰어 올라가게 돼서 이제 전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은, 이 빛도 사실 저희가 에너지 양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뭐냐면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광자의 에너지.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RGB, 그러니까 파란색 파장, 뭐 초록색 파장, 빨간색 파장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. 보통 일반적으로 파장이 크면 클수록 광자,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는 작아집니다. 네, 그거에 대한 식은 이렇게 존재하고 1240 EV 나노미터 나누기 파장으로 할 수 있고요. 이 에너지랑 파장이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장이 크다라는 거는 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에 쉽게 얘기하면 파란빛도 쏴보고 초록빛도 쏴보고 빨간빛도 쏴보고 그보다 더 장파장빛도 쏴보고 여러 에너지의 빛을 쏴보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,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런 밴드갭보다 EG라고 하겠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빛의 에너지가 더 커. 이건 빛의 에너지로 저희가 표현을 할게요. 빛의 에너지가 더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? 이 전자가 아주 쉽게 전도대로 올라가요. 올라갔다가 여기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. 그렇죠? 네.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밴드갭이 존재를 하는데, 이 가지고 있는 밴드갭보다 입사한 빛의 에너지가 더 작아요.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, 이 정도까지밖에 에너지가 없습니다. 전자가. 그렇죠? 전자가 에너지가 이만 정도밖에 없는데, 사실 이 밴드갭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에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존재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그 제자리에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 같은 경우는 이 빛이 들어와서 전자에게 에너지를 주니까 빛의 흡수가 이제 일어나는 거고, 2번 같은 경우는 얘가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 X축이 이게 에너지예요. 빛의 에너지. 광자의 에너지가 커지면 실제로 이제 이것은 흡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는 건데, 그럼 이제 작은 에너지부터 에너지를 주다 보면은 계속 흡수가 안 됩니다. 그죠? 밴드갭 이상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흡수를 못 주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이 소재가 흡수가 딱 일어나기 시작해요. 그럼 일어나는 시점이 오게 되거든요. 이때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은, 이 광자의 에너지가 밴드갭이랑 같아져서 전도대로 뛰어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.
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큰 에너지는 뭐 더 높게 뛰어넘더라도 뭐 무조건 다 뛰어넘는 상황이니까 흡수와 그 빛의 어떤 에너지에 따라 찍어 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생기게 되고요. 우리가 이러한 형태에 딱 그 에너지의 값을 읽을 수 있으면은 어떻다라는 거죠? 밴드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네.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소재들이 밴드갭을 간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밴드갭을 계산하는 법을 잘 배웠고요. 한번 직접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